남성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제는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치료제로 개발이 됐을 것 같고요. 위험을 유발한다거나 혹은 장기에 복용하시게 되면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PT입니다. 제가 정말 특별한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현직 약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알통 키우는 약사TV를 운영 중인 약사 임윤석입니다.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고 또 영양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오늘 많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벌써부터 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기 옆에 계신 이 선생님이 실제로 지금 보디빌딩을 하시면서 약사를 같이 병행하시는 분이고, 보디빌딩 선수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화려한 건 아니고요. 나왔던 대회에서 1등, 2등 밖으로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내추럴 잠배기 대회였나요? 22년 스포엑스에서 체급 1등 했었습니다. 맞죠. 예. 그 무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 좋은 컨디셔닝 보여주셨고, 제가 이제 저번에 의사 선생님 한번 모시고 Q&A를 한 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약사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헬스인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영양제, 그 다음에 처방받아서 먹는 약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영양제와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의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영양제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약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국가에서 품질 관리가 되는 반면, 영양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혹시 영양제별로 섭취 타이밍이 다 각자 다른지, 영양제를 한 번에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GPT님도 약국에서 약을 받아보셨겠지만 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식사 직후에 하루 3번 드시라, 그거거든요. 네네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식사 직후가 위에 부담을 주지 않다 보니까 식후에 먹으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정답이고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복용의 편리성입니다. 네. 까먹지 않고 제 시간에 복용하기 위해서 식사 직후에. 두 번째는 이제 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네. 영양제도 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을 다 쪼개서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영양제 섭취는 저는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챙겨야 되는데, 영양제까지 잘게 쪼개서 먹으면 이게 부담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외적인 몇 가지만 좀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용성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그런 미네랄 영양제, 그리고 코엔자임 Q10, 밀크시슬, 이런 종류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위장 트러블도 덜합니다.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나 C군은 사실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은 더 높긴 한데, 이것도 위장 장애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식후에 편하게 드시라. 같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공복에 드시면 좋은 영양제는 아르기닌이나 카페인입니다. 보통 아르기닌과 카페인을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보통 운동 한 30분에서 1시간 전 정도에 같이 드시면 되는데요. 또 문제가 이 두 가지 다 위장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르기닌을 고함량으로 5,000, 6,000mg 단위로 드시다가 또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영양제가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량을 낮추시던가 중단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유산균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공복 복용을 추천드리고요. 비트즙 섭취를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비트즙이 아르기닌보다 더 혈관 확장 효과에서는 더 근거 수준이 높은 보충제거든요. 비트즙은 몸에 들어와서 활성형으로 변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2-3시간 전에 드셔야 운동 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즙 같은 경우에는 액기스로 모은 거잖아요. 즙을 많이 먹으면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그렇기도 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식품을 즙으로 내면 상관없는데, 잘못된 즙을 내면 건강 간송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흑마늘즙이나 비트즙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크레아틴과 베타알라닌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크레아틴이나 베타알라닌의 경우에는 운동 끝나고 식사하실 때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로딩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흡수를 잘 되는 시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기닌이나 이런 크레아틴 제품도 가루 형태가 있고 알약이 있고 음료 제품이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것도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형태에 따라서 사실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 식후 30분 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실리마리, 유산균.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빼고는 그냥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다 너무 많은 보충제를 넣으면 좀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 드시고 아침에 드시고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육통이 생각보다 좀 심하게 왔을 때 근이완제를 먹으면 근육이 막 풀리는 거다 보니 운동한 것들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근성장에 저해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댓글에. 약국에서 파는 근이완제는 클로로족사존이라고 해서 척수에 작용을 해서 근육의 신경 전달을 방해해서 이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근손실을 일으키지는 않고요. 반감기가 긴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드시고 4시간, 5시간 정도 있다가 운동을 하시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그 근육통이 너무 심하거나 그랬을 때 먹어줘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큰 효과를 못 보실 것 같은데요.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근육통은 이게 지연성 근육통, 돔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근육의 미세 손상으로 인한 염증성 반응입니다. 근데 근이완제는 기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고요. 차라리 효과를 생각한다면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 계열이 오히려 염증이랑 통증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소염제를 먹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극심할 통증만 있을 때만 비상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염 진통제는 좀 부작용이 있는 편이거든요. 뭐 위염을 유발한다거나 혹은 장기에 복용하시게 되면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약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약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실 때만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옛날부터 다들 궁금해하고 물어보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헬스 하시는 분들 다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간보제를 헬스하는 사람도 꼭 먹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운동 강도가 높으신 분들이나 또 음주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하나 정도는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다는 보통 그런 통념이 있는데 실제로 피 검사를 해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피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보다 CPK 수치나 간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재고 조금 높게 나와서 놀랐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보통 운동 쉬시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한번 쉬어보라, 그래서 다시 측정을 해보면 보통 정상으로는 돌아옵니다. 그럼 오히려 헬스하는 사람들은 간이 오히려 음주를 안 하더라도 네. 더 일반인들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단백질 섭취도 많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보호는 해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도 없고 영양제로 쉽게 섭취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보제는 부작용이 딱히 없는 편인 건가요? 네, 영양제로 나온 실리마린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없이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바로 영양제 휴지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영양제도 먹다가 잠깐 휴지기가 필요한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드시는 영양제는 휴지기가 필요 없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보충제를 한 통 드시면 최소 1주 2주 정도는 쉬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의 것들에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메가도스 용법을 시행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데요. 메가도스라는 게 혹시 무슨 얘기? 이제 권장 섭취량의 보통 한 5배, 10배 이상 드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혹시?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드시다 휴지기를 가지는 것 좀 추천을 드립니다. 1일 권장량만 먹는 사람들은 크게 해당은 안 되는 부분들이고.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카페인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주신 게 커피는 아닌 거죠? 커피도 포함이 됩니다. 커피 휴지기를 주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커피도 하루에 3-4잔씩 먹게 되면 네. 이것도 카페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쉬어줬다가 다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E 뭐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동비 딱 하나만 먹으면 안 되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결국 복용의 편리성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종합 비타민은 최고의 선택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광고 절대 아니지만 종비 하나 추천한다면 종류 어떤 게 괜찮다고 보시나요? 라이프 X땡, 비맥땡, 2X땡 이런 것들 대충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선생님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채널에서는 종합 비타민 절대 먹지 말라 그러는 곳도 있었는데 선생님만의 입장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서 사면 살 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는데 꼭 약국에 가서 살라 그러면은 겁나 비쌉니다. 혹시 약국과 온라인과 차이가 있을까요? 온라인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품질 검증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제품의 경우에는 직구를 하게 되면 품질 검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영양제들이 식품에 준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허가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은 더 까다롭게 관리가 되긴 하고요. 그것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되는 것이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종합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품질 검증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도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 네. 본인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영양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품질을 약국 제품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인이 가성비를 원한다 그리고 공부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해외 직구 제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 운동 전에 먹는 부스터, 카르니틴, 크레아틴, 아르기닌, 타우린, 카페인 이런 것들이 운동 전에 각성 효과를 위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건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크레아틴이랑 카페인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카페인의 경우에는 운동 직전에 먹게 되면 피로를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효과를 아마 다들 보실 것 같습니다. 크레아틴 경우에는 운동 후에 드시게 되면 몸에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된 상태에서 파워 운동을 할 때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경우에는 보통 하루 3에서 5g 정도를 드시게 되면 한 20일 정도면 로딩이 끝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인바디를 재봐도 근내 수분이 늘었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게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더 높은 중량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카페인과 크레아틴 두 가지는 선생님도 확실히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헬스 하시는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근육이 더 잘 생성된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성 호르몬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성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제는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치료제로 개발이 됐을 것 같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 그렇게 광고하는 것들은 대부분 과대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 남성 호르몬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성 호르몬을 올리기 좋을까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서 네네. 일단 첫 번째, 하루에 그래도 잠은 6시간, 7시간 이상 주무셔주기.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칼로리 너무 낮춰서 드시는 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지방을 너무 낮거나 높게 유지하는 것도 남성 호르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 체지방은 몇 정도가 좋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남성 기준으로 한 15에서 25% 사이인 것 같습니다. 후하네요? 15에서 25면? 생각보다? 굉장히 후합니다. 여성분들은 한 어느 정도쯤? 플러스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플러스 같습니다. 1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시고. 학술적인 건 아니고 제 경험이랑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10%대에서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체지방률을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지방을 30g씩은 무조건 최소한으로 섭취해주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보네요.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다이어트 때 지방을 너무 적게 먹게 되면 이게 테스토스테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불포화 지방산 많이 드셔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요. 헬스인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 딱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자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성비를 중요시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 비타민, 두 번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유산균, 오메가3. 그 마지막으로 운동 좀 강도 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크레아틴, 그 정도 추천드립니다. 카페인은 카페인도 당연히 들어가죠. 카페인까지. 네. 간보해제는 필요시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드시고 싶은 분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로 한다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이렇게 영양제적인 부분들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짜 헬스인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저한테 댓글에 맨날 같이 달리는 댓글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영양제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채널은 바로 알약빌더라고 치면 나오는 채널이고 보디빌딩 영양학, 그리고 영양제,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팁들이 많으니까 꿀팁 많이 얻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 드릴 것 같으니까 꼭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 GPT 알약빌더였습니다. 아나볼리